네. 제가 오늘 한 시간 뭐 좀 안 걸릴 수도 있고 여하튼 뭐 이야기 조금 나눌 텐데 간단하게 이제 네, 제가 읽었었던 복수하는 방법 먼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운영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난독증이 있어요. 그래서 난독증이라는 게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난독증이라고 하지만 글을 되게 느리게 읽는 사람들도 난독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이 아니라 이제 책을 읽고 쓰면서 좀 깨달았던 부분이고요. 예전에는 제가 글을 늦게 읽는지 빨리 읽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책을 뭐 많이 읽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느리더라는 게 제가 확실히 느꼈고, 제가 책을 어떻게 읽냐면, 이제 처음으로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2010, 뭐, 4, 5년도, 5, 6년도, 그때 이제 거의 처음으로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내 앞으로의 삶이 되게 흔들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신념이나 가치관도 없다. 뭐 이런 생각 하에 책을 읽는데 책을 뭐 아무리 낭창한 책이라도 쉽게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었던 방법은 하루에 한 문장을 외웠어요. 긴 내용을 제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느리니까. 네. 지금은 뭐 그 정도 느림은 아니지만 그때는 너무 그래서 보통 책 읽는 방법이 다독이 있고 많이 읽는 거라고 하죠. 속독이 있죠. 다독하고 속독이 거의 같이 움직이죠. 이 시장이 뭐 그냥 비즈니스로 보면 이 다독하고 속독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거. 이게 우리 인간들한테, 우리 그 대중들한테 가장 먹히는 거죠. 빨리 읽고 많이 읽고 싶은 욕구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초소독이라는 게 있어요. 초소독은 읽다가 이렇게 필사하면서 읽는 걸 초소독이라고 하죠. 초소라고 하죠. 손으로 이렇게 글씨 쓰는 거. 뭐 정독, 그리고 뭐 정독이 있죠. 우리가 그냥 자신의 스피드에 맞게 글을 읽는 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요거까지 네 개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인데 문단독, 문장독 제가 이제 말을 만들어냈는데 한 문단 뭐 한 세네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한 문장이 되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문장독을 했던 거죠. 하루에 한 문장을 외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 당시에 트위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나씩 보내주는 그 트위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뭐 있겠죠. 뭐.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처음 책을 읽을 시점이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그때 받았던 트위터, 니체라는 어떤 트위터에 이 친구들이 꼭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아침에 보고 읽고 뭐 출근하든지 차를 몰고 가든지 합니다. 그래서 점심때 시간 나면 또 이거를 보는 거죠. 이 문장. 그리고 또 저녁에 볼게 외우려고 했던 거죠. 하루에 한 문장.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 니체나 칸트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이런 현자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지금까지 모든 대중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들의 문장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현자들이 생을 바친 한 문장은 일반적인 우리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자기계발서보다 저는 100배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위력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생을 바쳐서 쓴 문장들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휘릭휘릭 쓰는 그런 문장들하고 틀리죠. 네. 그래서 외우자. 너무나 이 문장들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갔던 문장들이기 때문에 외우자 해서 뭐 이렇게 그때 왔던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모든 글 가운데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하라. 피는 곧 정신이니 이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읽는 게 게으름뱅이들을 미워한다. 피와 잠옷으로 쓰는 자는 읽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삶을 다 바친 문장은 읽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읽고 외우라는 거죠. 내 문장. 그만큼 자기 스스로의 이 문장 하나에 자신이 있는 거죠. 너무나 진실된 진리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니치는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여하튼 이런 한 문장 한 문장들을 제가 외우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왜? 어차피 느리니까. 긴 장문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읽는 방법은 네, 책은 더럽힌 만큼 자기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라도 흔적을 남겨야 된다. 책이 더러워진 정도가 얼마나 그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의 기준이다. 라는 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닌데, 책을 더럽히면 꿈을 이룬다라는 어떤 일본 작가의 이야기도 있더라고. 그분도 저랑 생각이 같더라고. 책을 더럽게 읽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뭐 제가 책 읽었을 때 모습들이고요. 일부러라도 이렇게 읽어요. 그냥 깨끗한 책들은 그 다음에 봤을 때도 아무런 느낌을 제가 이래독하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책에 남긴 밑줄과 동그라미 메모는 내가 책과 대화한 흔적이다. 밑줄과 동그라미 메모. 그렇죠. 대화한 흔적이죠.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오, 그래, 진짜야. 와, 뭐, 이런 맞장구를 쳐줘야 우리 대화가 더 잘 되듯이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에. 그 책에 대한 반응은 결국은 밑줄 치고 동그라미하고 메모했던 거라는.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서도 침묵은 대화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죠. 말 안 하도 알아들어야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 싸움이 아니라 침묵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견을 표출을 해야 알겠죠. 의견을 표출하는 게 책에서는 낙서하고 메모하는 거죠. 볼펜, 메모장, 포스트잇, 형광펜, 뭐 이렇게 이런 걸 사용하고요. 책도 뭐 모서리도 이렇게 접는 거, 책 모서리 접는 거 다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잘 접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다. 뭐 어떤 분은 책 위에 모서리는 공감했던 부분, 뭐 책 밑에 모서리를 접는 거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의문이 떠오르면 반드시 책에 메모를 해야 한다. 읽다가 당연히 의문이 떠오르면 메모해야 되죠. 이건 어떤 의미지라는 의미. 가장 핵심이 읽은 자리에서 바로 기억이 선명할 때 표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쭉 메모하면 일단 느려지기 때문에 다 읽고 나서 메모해야지. 그러면 일단은 다 휘발성으로 날아가죠. 일단은 그래서 그 순간에 느리더라도. 그래서 제가 느림보 독서라는 게 제 성향도 성향이지만 이렇게 읽으면 느릴 수밖에 없죠. 한쪽을 읽더라도 한쪽으로 이틀을 읽을 수도 있어요. 뭔가 메모하고 사유하고 쓰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제가 하는 또 세 번째 방법은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필사하면서 읽는 거예요. 읽다가 뭐 초소 책에도 메모를 하지만 컴퓨터에도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줄이라도 제 의견을 내려고 하죠. 이건 뭐 제 블로그에서 그냥 예를 든 거고요. 처음에는 필사하면서 컴퓨터로 정리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래 한글 프로그램으로 썼어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글 쓸 때 쓰는 한글 프로그램. 책에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거 써서 몇 월 며칠 입력 날짜 쓰고 나중에 혹시 책을 낼 때 어차피 아래 한글로 글 쓸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파워포인트를 했어요. 한글로 하니까 그게 제가 이제 난독증이 있다고 그랬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책 읽는 거랑.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한 두세 줄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 글을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쓴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몇 자밖에 못 적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나중에 찾을 때 훨씬 더 편하고 집중력 있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두세 줄, 다섯 줄이잖아요. 파워포인트 이렇게 적은 것도. 근데 이게 파워포인트 하니까 글씨도 크고 하니까 잘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거를 내가 한글 프로그램에 했었으면 그냥 두세 줄인데 되게 작은 글씨로밖에 못 보니까 다음에 펼쳐서 쳐다볼 때도 조금 덜 하겠죠. 예. 근데 요즘에는 파워포인트도 적는 것도 있지만 요즘 주로 블로그에 적어요. 블로그나 뭐 이런 인터넷 웹상에 적고 있습니다. 요런 곳에다 필사하면서 적는 거.
그리고 제가 난독증으로 인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은 다른 거 이런 것들이죠. 같은 책을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겹기도 하죠, 저도. 비슷한 책을 같이 본다는 건 지겨워요. 그런데 핵심이 제가 책을 못 읽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빨리빨리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읽어봤던 너무 좋았던 책은 또 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네. 초기에는 정말 구본영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아마 거의 다 본 거, 거의 다는 아니고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했었던 책 한 70%는 본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스토아 철학책도 좀 많이 봤고. 협필 쪽 기록을 좀 남기는 게 좋죠. 읽은 날짜, 끝까지 읽었으면 마지막 날짜. 책 맨 앞에 보통 이렇게 빈 용지 있잖아요. 그게 읽은 날짜 적고, 마지막 다 읽은 날짜 적고, 그리고 옆에 일회독 표시해놓고, 그리고 뭐 느낌 한 줄이라도 너무 좋았어도 좋고, 어떤 느낌이라도 많이 안 적더라도. 그게 이제 이 책을 내가 읽었던 역사가 되는 거죠. 차례차례. 그래서 읽고 멈추고 생각하고 이게 뭐 반복이죠. 계속 멈추게 되죠. 아까 말했던 필사도 해야 되고, 노트도 해야 되고, 블로그에도 옮겨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책의 정수를 좀 체감하는 거죠. 이렇게 읽으려면 핵심 뭐냐?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책을 이렇게, 유명 저자인데 별로 느낌이 깊지도 않은데 그 사람 책을 일부러라도 이렇게 읽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정말 깊다고 느끼는, 와, 너무 좋다고 하는 분의 책을 내가 다 흡수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 저는 구본영 작가한테는 그랬었어요. 이분은 뭐 훨씬 깊은 사람인데, 나 이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이 사람처럼 나 깊어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정말 강했어요.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참 읽다가 제가 칼럼을 쓰고 나니까 어떤 신문사 칼럼 사장님이 그러시더라. 정강민 작가님 그래서 구본영 작가의 냄새가 난다. 그 너무 좋아가지고. 네?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아니 그냥 좀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분 느낌이 많이 난대. 그분도 구본영 작가를 좋아했대. 그래서 내가 와 그게 나타나는구나. 제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라고 했었던 기억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많이 읽으면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같은 책을 많이 읽었고요. 같은 책을 반복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읽으면 저자의 생각 전반, 그러니까 각 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또 반복은 학문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거. 음, 근데 딱 두 번, 세 번 정도 읽으면 확실히 편독이 아니죠. 왕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 신선함은 있지만 두 번, 세 번째 읽으면 이 앞에 부분이 뒤에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는지도 보이죠. 뒤에 내용을 아니까. 아, 런 부분이 있었지. 상이 눈에 들어와요. 읽은 부분과 나올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전후 관계, 책의 일관성, 전체적인 이런 상이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같은 책을 여러 번 읽고 사유했을 때 느끼는 가장 핵심이고, 제가 조금 삐리했던 제가 그래도 이렇게 깊어졌던 원인은 이거인 것 같아요. 같은 책을 좀 여러 번 보면서 사유했었던 거. 네. 첫 형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분 있죠. 네, 아까 스토아 철학에서도 말했고,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명상록이라는 책도. 이분이 어떻게 수양을 했냐면 이렇게 했더라고, 책을 보니까. 매일 밤낮으로 생각하고 사유했던 거죠. 글로 쓰고 이것을. 크게 소리 내어서 또 읽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근데 그렇게 했던 걸 또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는 독서 모임 같은 거죠. 결국은. 매일 밤낮으로 하- 생각하고 글로도 쓰고 소리 내어서도 읽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한테 또 자기 이야기하고. 네, 결국은 이렇게 사유하고 쓰고
말하는 것. 결국 이게 수양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독서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읽고, 대화하고 발표. 네. 명문도 외우고, 느리게도 읽고, 필사후 의견도 내고, 같은 책 몇 번 보고, 같은 책도 뭐 10번 좀 뭐 그렇게 본 책도 있지만, 같은 책은 한 3번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 너무 좋으면 10번 봐도 좋은데, 한 3번 정도 보니까 좀, 네 번째 좀 지겨웠긴 하더라고. 물론 구본영 씨 책은 저는 더 많이 보긴 했는데, 여하튼, 그렇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었죠. 하루에 한 문장을 외우려고 했었죠, 그냥. 그리고 책을 좀 약간 낙서하면서 보는 거. 그리고 필사하면서 읽는 거. 단 한 줄이라도, 그리고 내 의견 한번 내보는 거. 그리고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거. 구본영 작가, 뭐, 이나모리 가즈오, 뭐 스토아 철학 이런 분들 책 좀 여러 번 봤었던 것 같고요. 네. 독서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읽고 쓰고 발표하는. 이런 게 위에 네 가지를 한 번에 하는 어떤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지금 일주일에 한 꼭지 쓰는 모임 지금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우리 소장님하고 지난주에 이제 그 서 박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잠깐 제가 조금 안을 좀 내봤는데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스토아 철학책 하나의 지정된 책을 가지고 일주일에 5페이지에서 뭐 10페이지 내외로 읽는 거죠. 뭐 제가 좀 지정을 하겠죠. 매주 이 정도 여기만 읽어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페이지 읽는 격이죠, 결국은. 읽는 게 핵심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글을 계속 쓰는 어떤 동기부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책이 너무 없으면 그냥 글로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중구난방 각자 다른 이야기들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의 책을 지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핵심은 이거죠, 쓰기. A4 한 장 이상 3장 이내. 한 꼭지를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꼭지 정도. 글씨 크기는 아래 한글 기준으로 11포인트, 뭐 10포인트, 11포인트, 뭐 간격은 160, 180, 이 정도 간격으로 한 장 이상은 써야 된다. 자신이 쓰고자 하는 지금 원고하고 일주일 동안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읽었는데 연결시킬 수 있으면 연결시키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다른 책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쓰고자 하는 책과 연결하기, 다른 책을 읽고 원고에 활용해도 된다는 거죠. 꼭 이 스토아 철학책을 읽고 활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 지금 우리 각자 선생님들이 읽고 있는 책이 있으면 그거 자기 원고 쓸 때 활용하시면 돼. 그렇지만 이 모임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지정된 스토아 철학책을 조금씩은 읽어줘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생긴다라는. 네. 그리고, 네. 그래도 뭐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있으면 발제를 간단하게 해야 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나눠야 되니까 1시간 정도라고 하면 뭐 각자 하든지 아니면 제가 매주 뭐 한번 제가 하고 다른 분이 뭐 각자 하든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잠깐 발제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을 읽고 또는 읽게 하거나 이렇게 수화 처리책을 이렇게 지정된 책을 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쓴 글을 한번 읽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고를 읽는 거죠. 나 이런 걸 썼어요 하면서 낭독이 뭐 건강에도 좋다니까 또 뭐 일거이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나머지 시간에 쓴 글에 대해서 의견을 뭐 저도 내겠지만 참여하신 분도 이제 거의 안 내긴 하겠죠. 근데 보통은 의견을 좀 내겠죠. 뭐 제가 이건 이렇게 좀 하는 게 또 어떻겠냐. 그러니까 책 쓰기 강의에 약간의 어떤 이야기했었던 8주 동안에 좀 제가 한 번 더 다시 이야기하는 기억이 되겠죠. 요거는 좀 요렇게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뭐 글의 주제 방향이나 이런 거 좀 제시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네. 1시간 정도를 운용을 하면 일주일에 한 꼭지 정도에 쓰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뭐 시간 배분은
제가 한 네다섯 분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시간 내외라고 했을 때 한 10분 발표자 또는 제가 하거나 다른 어떤 참여하시는 한 분이 하면 한 10분 정도 발제를 하시고, 자신이 쓴 글을 한번 낭독하는 거, 한 2, 3분 정도 되겠죠. 자신의 쓴 글을 같이 있는 데서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의견 말하는 거. 뭐 제가 주로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도 의견을 좀 말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말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 뭐 토요일, 이게 밤 8시인데 이게 제가 좀 잘못 썼네요. 밤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지금 수업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시간처럼 그리고 혹시 또 지금 뭐 저번에 서 박사님은 아침에 하는 게 좋다고 혹시 이야기를 하셔서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아침 뭐 7시부터 토요일 날 8시까지 1시간 정도. 뭐 이걸 둘 중에 뭐 하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핵심은 이거죠. 매주 한 꼭지를 썼다면 매주 목요일 밤 12시까지는 한 꼭지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금요일 또는 토요일 날 조금 읽어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한다든지 했을 때. 그리고 한 달에 이 꼭지가 미션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꼭지니까. 한 꼭지를 써야 되는데 더 많이 쓰는 건 자유죠. 나는 일주일에 두 꼭지 쓸 거야. 두 꼭지 쓰는 건 자유예요. 그렇다고 뭐 세 꼭지를 써서 그 세 꼭지를 제가 다 읽어보기는 또 버거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미니멈 한 꼭지는 쓰셔야 되죠. 근데 네 꼭지를 쓰는 미션인데 쭉 안 쓰시다가 한 달 뒤에 마지막 주에 네 꼭지 쓰는 거 미션 실패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글은. 한 꼭지 한 꼭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려면 한 두 꼭지를 써놓고 이번 주에 한 꼭지 썼다가 다음 주에 한 꼭지 썼다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쓸 때는 하나 여분을 남겨놓고 어디 뭐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때는 한 꼭지를 써놓고 올리고 가셔야 된다. 네. 그래서 참여비는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월 9만 원.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14만 원을 일단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네 꼭지를 다 쓰셨으면 제가 5만 원 돌려드리는 거예요. 좀 강한 동기부여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라도 내 해서 이번에 몇 곡지라도 써서 투고하고 책을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냈는데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는 핵심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책 쓰기 수업할 때도 말했듯이 일단 내 꼭지를 쓰는 게 일단은 이거에서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 14만 원 내는 거예요. 근데 세 꼭지 썼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꼭지 다 썼다 그럼 제가 5만 원 돌려드리는 거. 네.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은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근데 정말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막 대충 써놓는 것도 조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블로그나 책 카페는 올리긴 올리는데, 좀 본인 블로그도 한번 좀 개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블로그에 아무 글이나 막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어떤 최선을 다해서 올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글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아, 이거 창피한데? 할 정도로. 왜냐면 그럼 좀 고치기도 하고 조금 더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을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빡빡한 게 더 낫죠. 그래서 본인 블로그를 써서 책독 카페에 링크하는 거. 목요일 밤 12시까지. 네. 이렇게 미션을 계속 하다 보면 매주 한 꼭지지만 뭐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 욕심이 생기면 난 일주일에 두 꼭지 써야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주일 두 꼭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리는 건 일부러 막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한 꼭지는 가지고 계셔도 돼. 그냥 한 꼭지는 무조건 올리셔야지. 네. 그럼 만약에 일주일에 한 꼭지나 두 꼭지 쓴다고 하면 네. 한 달만 지나도 네 꼭지 또는 다섯 꼭지, 일곱 꼭지, 여덟 꼭지도 되는 거죠. 그쵸? 한 달에 여덟 꼭지 많긴 하네요. 그렇게 쓰기는 보통 쉽지 않으니까. 여튼 그래도 그렇게라도 쓰게 되면 네, 뭐 그렇게 해서 두세 달이 지났는데 뭐 몇 꼭지, 열 몇 꼭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훨씬, 네, 후보하기도 훨씬 또 쉬울 수 있고, 글도 분명히 많이 늘겠죠. 이해되셨나요? 소장님? 네. 책은, 스토아적 삶의 권유라는 이 책 제목이에요. 네. 저는 이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이게 허들허들 할 겁니다. 이 책. 허들허들해요, 저는. 잘 안 보이죠? 네. 이 책, 뭐 좋더라고요, 저는. 이 책이. 네. 되게,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 책을 뭐 몇 권 봤는데, 쉽기도 하고, 내용도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 책 한 권 사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 한 권 사셔서 같이 매주 한 5페이지, 10페이지 내외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질문, 뭐 이런 거나 하고 싶은 우리 소장님의 이야기도 좀 듣고, 제가 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좀 전에 스토아적 삶의 권유, 네. 네. 그 책이 두께는 어느 몇 페이지 정도 되는지 꽤는 궁금합니다. 뭐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요. 네, 전체적으로 책이 좀 작은 책이라 320페이지 정도. 네, 네, 네. 320페이지 정도예요. 네.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얇다기보다도 그냥 글씨도 좀 큼직큼직하고요. 한번 뭐 찾아보시면, 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글을 꾸준하게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 달에 네 꼭지 쓰고 이렇게 할 때 참여비를 어, 5만 원을 다 미션을 했을 때 5만 원 통과하면 5만 원 환급해 준다. 이것도 재밌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건 어떻게 보면 소장님하고 저번에 그 네. 서명숙 박사님이 네. 예,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네. 약간 저도 의무감도 생기더라고요. 네.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지금 네.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몇 달 하면은 그래도 책을 투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래도 글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일단 후보를 일단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렇더라도 글을 계속 써내셔야 뭐 투고를 할지 안 할지도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글 많이 써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글이 있어야만이 네. 그 의사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반강제하는 거죠. 스스로들한테. 그리고 네. 그래도 처음에는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책을 써야지 이 마음으로 왔다가 네. 그죠?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수업이 마치고 준비는 안 된 상태가 되니까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작가님께서 또 이렇게 독서 모임까지 주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그건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네, 소장님하고 그 서 박사님이 지난주에 네, 저도 이게 좀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지난주에 이거 뭐 그래서 저도 좀 아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한테는 그래도 어떻게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강한 그런 의무도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래서 네 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열정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라도 결과를 내셔야 된다. 이런 또 생각도 네, 있고 해서 한번 해보시죠, 뭐. 네, 네. 네. 솔직하게 감사. 말하면 저도 지금 계약도 하고 이래서 조금 바쁘긴 해요, 마음이. 네, 계약했으니까 출판사 또 요청하는 게 또 되게 많을 거거든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많을 건데, 네, 그래도 일단은 뭐
또 우리 소장님이나 또 서박사님의 그 저보다 더 강한, 특히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강한 열정이 있는 건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을 위해서라도, 네, 감사합니다. 라도 한번 해보셔서, 일단 뭐 한 달이니까, 한 달, 네,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한 달 하면서 느낌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그래도 미션을 수행하시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스스로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조금 이렇게 뭔가 또 이런 또 다른 어떤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일단, 네. 올, 작가님께서 올 같은 경우 3일부터 하면 5주예요. 네, 그럼 네, 15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네, 네. 지금 5월 3일 날 할 수 있나 이 생각은 있어요. 오늘 제가 이런 설명회를 오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휴가 껴가지고 그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휴고 깨니까 다들 어디 또 이 지구에서 가장 좋은 이 5월 1, 2, 3, 4, 5인데 가장 화창한 날인데 그래서 네, 또 말씀하셔서 뭐 아니면 5월 10일부터라든지 네, 시작을 그렇게 그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작 날짜는 조금 같이 협의해서 근데 시작을 딱 하게 되면 이제 한 주도 미루시면 안 되죠. 그럼 미션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주일에 한 꼭지 가능하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작가님께서 스토아 철학을 저희에게 또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흉내를 내면 책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 내용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꼭 스토아 철학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소장님이 읽고 계신 성경책이든 제가 볼 때 스토아 철학이 성경책이 똑같아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모든 그 뭐 공자님이 썼던 논어가 스토아 철학하고 다르냐?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단어만 다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소장님이 쓰고 있는 글에 이런 책들을 인용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책은 풍요로워지죠. 네. 그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지금 이렇게 언급하는 게 되게 핵심 노하우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썼던 그 수영장 관련된 그 스토아 철학 이렇게 했었잖아요. 뭐 가제는 일단은 수영장에서 스토아 철학을 만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수영 일지는 쓸 수 있잖아요. 수영 일지. 지금 소장님도 지금 본인의 가족 이야기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 제가 스토아 철학이라는 걸 붙였다고요. 스토아 철학이라는.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장님도 그렇고 글 쓰시는 분이 내가 글 쓰는데 뭔가 하나의 지정된 철학책이든 뭐 어떤 책이든 하나를 지정을 시키면 소재가 확 좁혀지잖아요. 그렇죠? 네, 소장님은 저번에 몇 번 언급했던 게 이제 성경책 뭐 이렇게 몇 줄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예. 그것도 괜찮긴 하는데 어, 성경책 언급하는 게 절대 정말 뭐 너무 좋은 거긴 한데 독서 시장에서는 보면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얘기긴 한데 스토아 철학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제가 볼 때 똑같이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분 그 현자들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 뭐 히브리서를 인용해버렸다 하는 순간에는 약간 종교서적으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리하다는 거죠. 네, 시장에서 출판사에서 봤을 때는. 제가 출판사 사장이면 그걸 똑같이 볼 거예요. 너무 좋게 볼 텐데, 출판사들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근데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님 하는 얘기나 소크라테스 하는 얘기는 똑같은데 왜 뭘까 달라? 아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속으로 막 혀를 차죠, 저는. 아유, 저런 애들이 대표라고 막 속으로. 진짜.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거를 인정해줘야 되니까 스토아 철학이나 뭐 니체나 이런 사람들 거가 먹히는 책들이거든요. 출판 시장에서 니체, 뭐 스토아 철학, 노너 또 뭐 있나요? 뭐 이런 책들은 많이 읽는 책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책들. 그러니까 그런 책을 연결시켜 버리면
내 책이 훨씬 더 유용해진다는 거죠. 출판사한테 소구될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그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글쓰기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방법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이미 왔던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그런 책을 내면 저 출판사에서 동의 안 해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뭘 몰랐기 때문에 그래 이게 뭔가 이 주제로 한번 가보자 하고 막 갔는데 소재가 없는 거죠. 그냥 제 삶이잖아요. 퇴직 이런 느낌이고. 근데 지금은 그런 책을 제가 돈 주고 쓰라고 해도 못 써요. 왜? 이건 출판사에서 동의가 안 된 게 보이니까 지금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스토아 체력이나 이런 어떤 거를 하나 묶어내시면 소장님의 쓰는 글도 이런 게 들어가는 순간에 예,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소장님은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말씀도 인용을 하시고요. 누가복음의 비슷한 내용과 스토아 철학에서 비슷한 누가복음 예수님이 했던 말과 비슷한 거를 스토아 철학 또 하나 더 인용하는 거예요. 훨씬 더 읽을 거리가 생기죠. 아,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스토아 철학의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네. 문장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소장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상담에 대한 이야기도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읽을 거리가. 네, 그렇다는 거죠. 지난주에 게테, 헤세, 릴케, 니체의 그 책을 빌렸어요. 그래서 짧은 글이어서 또 그걸 막 카메라로 찍어 놓고 그랬습니다. 제 그랬어요. 마음에 드는 글들. 네네. 그렇게 마음에 드는 글이 있으면 네. 그걸로, 어, 그래서 소장님도 그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블로그를 하셔야 돼. 예. 그냥 노트에 적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그거는 좀 부담은 없잖아요. 그 부담을 좀 가지셔야 된다. 한 블로그 줄이라도, 네. 만들겠습니다. 네. 네. 나도 그냥 의견은 없더라도 한 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건 올리세요. 나중에 훨씬 더 찾기가 좋아요. 왜냐면 검색 기능이 이렇게 웹상에 되잖아요. 내 블로그에서는. 근데 저도 지금 니체 글을 쓰고 있는데 니체 글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내 블로그에 웬만하면 다 막 카피도 해놓고 써놓기 때문에 지금은 블로그에서 검색합니다. 제 블로그에서 니체 친절. 그러면 니체 관련 친절 글이 내가 썼던 글이 검색돼요. 그러면 그걸로 한 꼭지 만들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그냥 아래 한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로 했었으면 그걸 다 뒤져야 돼. 하나씩 들어가고 그 파일마다. 그러니까 그게 지쳐버리더라. 그래서 웹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소장님이 훨씬 더 긴장하면서 한 줄을 올리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쳐다볼 걸 아니까. 그렇게 한 잘 줄씩이라도 알겠습니다. 계속 올리시면 아마 책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소구가 되면 아, 이분이 이렇게 글 올리셨다가 책 내셨네.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가죠. 그 책을 그분들이 사볼 확률이 더 많아지죠. 소장님의 그 한 줄을 계속 보신 분들은. 네. 네. 여하튼, 게테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인생은 두 가지로 성립된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 하고 싶은데 책 내고 싶은데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뭐, 노력이 부족하다, 뭐, 그것보다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책은 일반 자격시험하고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게, 자격시험은 정말 시간을 들여서 계속 앉아서 읽고 외우면 돼요. 합격이 네. 되든 안 하든 그게 가능한데, 책은 그게 잘 안 돼. 읽고 외우고가 안 돼. 책은 읽고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음, 쓰는 게 그냥 계속 쓰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뭔가 막히면 하루 3일 동안 아무 글도 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냥.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남지 않는 듯한 느낌.
근데 일반 자격시험이나 이런 쪽에서는 읽고 외우고 하면 안 남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읽다는 느낌과 외웠다는 느낌은 남는데 책은 몇 줄 썼는데 이게 또 긁지도 않은 게 또 하나 우선이고 두 번째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연한 거죠. 이게 뭔가 결과물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블로그 일지를 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썼는데 잘 안 되는 그 정말 이 처참한 감정도 한 줄이라도 남겨보시는 것. 뭐 비공개를 하더라도 그런 거는 너무 처참하다고 했을 때는. 근데 그냥 일단 명언이나 이런 거는 누구나 알려진 거니까 오픈해서 다 보여주시고 내 감정이 있는 건 너무 이거는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런 거는 비공개 하셔도 되잖아요. 블로그에 비공개 기능이 있으니까 이 글은 내가 비공개 안 보여줄 거야. 나만 볼 거야.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검색할 때는 또 다 그게 검색 기능은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다고 그러셨고, 네 번째 읽으니까 지루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한 번 아이, 읽고, 많이 읽어야 두 번 읽고 이럴 텐데, 네. 저도 그렇게 읽고요, 지금.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길로 들어올 때, 그, 이렇게 읽고 쓰고 해보자 하고 했을 때 구본영이라는 이분 책을 이제 봤는데, 그냥 너무 뭐 깊더라고요, 이게. 이 책 제목도 깊은 인생. 이분이 한 20권 정도 책 내시고 돌아가셨는데, 내용이 깊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역사학과 이렇게 출신인데, 하여튼 인문 고전을 많이 읽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글이 너무 막 깊어요. 그래서 이분 책을 주로 그렇게 읽었고, 다른 책도 저도 뭐 한 번에 읽는 거죠. 근데, 그리고 뭐, 이나모리 가즈오나,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 제 위대한 기업은 그게도 그 기업이 있는데, 갑자기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이나모리 가즈오, 네, 교세라 창업주. 이분도 책이 되게 많거든요.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보면, 깊어요. 이분도 깊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불교에 약간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약간의 이런 각각 종교들에서 이야기했던 게, 물론 기독교가 약간은 조금 다르긴 한데, 다른 종교하고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막 그냥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돌아갈 때 지금의 영혼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이런 사업가들은 잘 못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이거 영성가들이나 하는 얘기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깊은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 책은 조금 더 몇 번을 더 보게 되는 거죠. 야, 이 양반 막 이러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처음 아셨을까요? 구본영 작가님하고 이나모리 카즈오님. 다른 건 아니고 뭐 이런저런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분들의 딱 구본영 작가 책은 뭐 맨 처음에 제가 이런 세계에 들어 읽고 쓰고 해보자고 했을 때 읽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2016년 막 그때만 해도 좀 꽤 유명했죠. 그때도 이렇게 돌아가신 지 한 1, 2년 정도 됐을 때인데 이분 책이 되게 유명해. 처음 들어보세요? 네, 아, 그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책을 빨리 읽고 그러시.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이분이 가장 먼저 낸 책은 그거예요. 이 책이 아니고 익숙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1997년도 첫 책이에요, 그게. 익숙한 것과의 결별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IMF 시대 때 그 어떤 상황인데 그거보다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이 책 사세요. 그냥 읽어보시려면 뭐 도서관에서 한번 뭐 하시면 그냥 깊은 인생 이렇게 해서 이 책이 좀 짤막짤막하게 좀 읽기 편하니까. 네. 네, 그렇게 보시다 보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너무 좋다고 뭐 그 각자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책 뭐 이렇게 연결돼서 읽다 보다 보면 또 이런 뭐 창업자인데 그러니까 저는 창업책을 한 세 권 썼잖아요. 네, 전 창업책을 몇 권 쓰다 보니까 이런 분들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나모리 가져온 교세라 창업주는 딱 보니까 이게 깊은 거예요.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저는 창업주들 특히 이렇게 세계를 장악했던 창업주들 창업주라고 안 해. 그냥 창업주를 가장한 현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장사꾼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돈 많이 벌겠다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마인드나 이런 책들 보면 그냥 현자들이에요. 영적 스승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스승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괴는 같아요. 근데 조금은 다르죠. 왜냐면 이 창업을이라는 괴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가 영성에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떻게 봤는데 왜냐면 스토아 철학이 되게 인기가 있는 철학이거든요. 근데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하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계속 읽게 되죠. 예. 그래서 만난 거 일부러 뭐 제가 뭐 알고 한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기본적으로 뭐냐? 네, 저의 기본은 비즈니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계발서적인 느낌이 아니고 다 영성적인 거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제가 좋아하는 거 음, 약간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영성이 결국은 철학 인문학인데 그거에 바탕을 둔 사람이 이분도 인문고전이죠. 이분도 불교적인 느낌이죠. 이분은 뭐 약간 예수적인 느낌이죠. 그러니까 다 그런 느낌들, 영성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깊은 지식이에요. 소장님 또 기독교 신자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믿고 몇십 년 평생 믿고 계신 그 지식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그 글이 가장 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얘기가 그 얘기로 다 모든 이 구본영이나 이나물이나 이런 분들, 스토아나 이런 분들이 그 얘기를 갖고 풀어낸 거예요, 계속. 조금 다르게. 결국은 한 우물이에요. 같은 괴예요, 괴. 같은 뿌리에서 그냥 여러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마 이런 책들 보시면 특히 소장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그 성경책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다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뭐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연결이 될 거예요. 아, 이런 얘기구나. 결국은 다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장 주창하는 그 사랑하라는 얘기. 다 이분들도 결국 따져보면 다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 사랑하라고, 옆에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독서 모임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구본영 작가님, 이나모리 가족 이런 분 스토아 철학 이런 거 얘기해 주시니까 또 자신감 더 깊어지고 우리도 깊어지고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제가 봐도 뭐, 워낙 그 열정 있으신 게 딱 보이시니까, 네. 시간이 소장님 편이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장님은 발전하시는 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참 좋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서 박사님도 밖에 있어서 귀가하면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맞나 한번 제가 볼게요. 카톡은 그랬는데 네 아직도 아, 카톡이 와 있네요. 네, 이거 같은 대로 기가하는 대로 함께 하겠다는데 뭐 다 끝났는데. 네, 이거 네. 그래도 오늘도 매우 유익하고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소장님은 일단 그러면 5월 10일이 나은가요? 만약 한다면 5월 3일이 나은가요? 11일로 하시죠, 뭐 그냥. 제가 5월 10일은 네. 삼성 그 스승의 날 행사한다고 저녁에 만나서 산책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10일 날 한다면 또 이렇게 녹화를 해주시면 글은 제가 올리고 그렇죠. 안 그러면 빨리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산책하지 말고 집에 와도 오는 시간에 이게 5시에 만날 거거든요. 그러면 8시에 수업에 들어오기가 네. 바쁠 수도 있고 네. 안 그러면 제가 식사만 하고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책하지 않고 네. 일단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이게 뭐 어차피 녹화하는 거 녹화하는데 핵심은 글 한 편 쓰는 게 핵심이거든요. 우리 지금 이 모임에서 핵심은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글 쓰기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10일부터 한다고 해도 소장님이 8일 날 한 편 올리시면 돼. 올리고 8일까지. 네, 제가 식사만 하고 빨리 돌아오는 방향으로 네. 한번 해봐야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네. 매주 토요일 밤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네, 걸로,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저도 다른 분들 한 두세 분 정도 더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 자, 수고 오늘 여기서 많으셨습니다. 끝내고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